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또 분홍색 옷을 같이 입고 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릴레이 특강 세 번째 시간은요, 자, 이생규 정전인데 제가 여기다가 부제를 좀 달아봤어요, 여러분들. 너네 그 이터널 션샤인이라고 영화 알아요? 안경을 왜 사라? 오늘은 특강이니까 안경을 좀 벗어봤어요. 네, 설빔 장만했습니다. 왔습니다. 핑키핑키하게 일부러 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여기다가 부제를 달아봤어요. 여러분들. 아까 너네가 이게 채팅창에라도 써줬었는데, 맞아. 이터널 러브라고 달아봤거든요. 여러분들. 노글라스라뇨. 썩쌤. 맞습니다. 노글라스입니다. 네네네. 절대 평소에는 눈이 아파서 잘 하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이터널 러브라고 해서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네가 왜 영어 단어는 사실은 국어 단어보다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터널 러브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얘기했었을 때? 이터널 선샤인. 쌤, 이걸 생각을 해서, 그치, 맞아. 댓글 다들 속도 보세요. 안녕, 정원아.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빵쌤은 영어도 잘하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영원한 사랑이죠, 여러분들. 그쵸? 너네가 이생규 정전을 떠올렸을 때 아까 이제 승원이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귀신과의 사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얘들아.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쵸? 굉장히 설날에 걸맞은 그런 주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생규 장전을 진행을 할 텐데, 이게 보시다시피 소설이다 보니까 양이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다루기에는 오늘이 1시간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전반부의 이야기보다는 후반부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쌤이랑 같이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으니까 그 퀴즈들도 잘 맞춰주면 쌤이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운 거 알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그치, 승원아? 퀴즈를 맞추면 상품이 있지. 쌤이 이따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당근당근 있죠? 네, 우리 지원쌤께서 주실 겁니다. 갈채미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지원쌤이 지금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네, 지원쌤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생규 장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빵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별로 중간고사 일정을 아는 친구들은 쌤들께 좀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조금 일정이 일주일 정도 앞당겨지고 있더라고. 그러면 갈무리에서도 내신 대비 좀 일찍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일정 알고 있으면 담당쌤한테 다들 문자 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 얘들아. 알았지? 응. 자, 그러면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얘들아, 너네가 이거 제목을 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안 궁금했어요? 나만 궁금했니? 자, 그래서 쌤이 우선 제목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이생규 장전이라고 넣어놨고, 그 제목의 의미를 추측할 만한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그치? 여기에서 이생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 맞습니다. 이 글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요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요 남자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이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 드디어 이제 한자 타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상품이 걸려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규자가 혹시 무슨 규자인지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채팅창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규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네 되게 잘 찾아보잖아, 얘들아. 맞지? 이거 규자 무슨 규자? 그렇지. 오, 선준아. 우리 선준이 잘했어요, 이렇게? 친구분 또 뭐야? 맞습니다. 여기서의 규자는요, 여러분들 역볼 규자예요. 맞죠? 잘하셨습니다. 훔쳐볼 규.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보다. 와, 우리 역시 갈무리 선생님들은 진짜 한자 천재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장자라는 건 무슨 장자? 그림에도 약간 힌트가 보이는데 무슨 장자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 알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담장 너머로 지금 이생이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담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의 의미가 그림의 의미랑 똑같은 거네. 바로 뭐야? 이 이생,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뭐 하는 거야? 담장 안을 엿보고 있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들. 담장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따운 처녀가 있죠. 지금 여기서 시를 읊고 있는 모습이야. 되게 예뻤을 거야. 예쁘니까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너네들이 쑥쌤 쳐다보는 것처럼. 맞지? 그치? 예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예쁘네? 하면서 이렇게 한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물음표 뭐예요? 물음표 3개 뭐예요? 뭐지? 당연한 거 아니야?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고사성어 선생님 그때 알려줬었잖아. 이따 또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생이 담장안을 엿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알고 갈 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아까 누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생규 장전이? 그치, 시스킴. 김신습이 지은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 얘들아.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자, 김신습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생규 장전 같은 경우에는 김시습이 지은 소설이 있어. 맞아. 되게 똑똑하다, 얘들아. 맞아. 생육신이거든요. 되게 똑똑하다. 자, 최초의 한문소설 집인 거죠. 그거 4글자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설 중에 한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힌트를 다 주셨네, 우리 성우쌤께서. 맞아요. 금수의로, 진짜 금수의로 뭐야? 그렇습니다. 바로 금오신화입니다. 그쵸?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김시습을 떠올렸었을 때, 김시습이 지은 최초의 한문소설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 금오신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자, 금오신화에는요, 이 이생규 장전을 포함해서 모두 몇 편의 소설이 실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몇 편의 소설이 실려있어? 5편의 소설이 실려있어. 자, 6개 땡! 자, 5편의 소설이 실려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은 바로 이생규 장전이고, 두 번째는 너네가 제목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만복사조 포기. 그 밖에 이제 3작품이 더 실려있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생규 장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당연히 금오신화가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이 이생규 장전도 한문소설, 한문으로 씌워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알고 가야 되는 정보인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에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지금 김연 선생님께서 다 써주셨죠. 5편에 해당하는 작품이 뭔지 다 저렇게 친절하게 써주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험 포인트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 통해서 좀 전반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송도는 지금 개성인 거지, 얘들아.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너네 뭐하니, 얘들아? 소설이 나오게 되면 인물 나왔을 때 우리 동그라미 치잖아요. 맞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바로 이 대답을 원했었어,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선 주인공으로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서생, 이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공부하러 가던 도중에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아, 너네 연상이 되는 게 하나 있지?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뭐의 의미였어요, 여러분들? 그치. 우연일까? 자,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지? 이생규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바로 지금 밑줄 친 부분은 그럼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니요. 다 속으로 하고 있는 걸요, 승원아.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펜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어떤 색깔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치? 여기 최씨 여자, 그치? 체인지 했습니다. 빨간색은 잘 보이십니까? 빨간 맛 잘 보이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 잘 보이긴 하는데,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그치? 너네도 이제 학원에 와서 마음에 드는 남자애나 여자애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쪽지 보내고 그러잖아. 미안. 자, 이후 최윤희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야, 너네도 마음에 드는 남자애나 여자애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대시하나요?
그쵸? 대시하고 바로 마음에 든다고 하나요? 쌤은 못해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근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치?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데, 자, 그걸로 봤었을 때 이 여인의 성격이 굉장히 어떻다라는 걸 여기에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 얘들아? 내 경험담이라뇨. 살짝 섞여 있긴 해요. 자, 성격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지. 매우 적극적이다라는 걸 여기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그래, 진취적인 성격을 가졌어. 사랑 앞에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인 거죠, 여기에서. 맞아요, 지원쌤. 예쁘면 좀 피곤하긴 해요. 제가 잘 알죠.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쵸?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치?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선생의 아버지는 이 선생을 지방으로 내려 보냅니다. 자, 그럼 봐봐봐. 첫 번째 뭐가 있어? 첫 번째 여기 만남이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선생의 아버지가 이 선생을 어떻게 돼? 지방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거라면 첫 번째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연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실연 첫 번째. 아버지가 이제 내려가라 그래서 둘이 헤어지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너네 같으면 부모님 말 들을 거야? 들을 거야? 안 들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냐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 선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고 하지만,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선생의 아버지는 이 선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급이 안 맞는 거지. 여자네 집이 훨씬 더 지체 높은 가문이거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그치? 실연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선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선생과 최여인은 혼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별을 했지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 이렇게 두 번째가 드러나 있는 거고,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지? 자,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서,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연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된다라고. 결혼하면 행복하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채팅창에 대답 좀 해주세요. 결혼하면 행복하겠죠?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어나서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선생, 얘들아, 최여인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죽게 됐습니다. 이야기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죽었어요, 여기에서. 그치? 실현 세 번째란 말이야. 세 번의 이별이 여기서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지. 나 무슨 데스노트랑 관련되어 있나 봐. 덴더머리 사전가. 왜 이렇게 기고한 인생들이 많이 나오지? 얘들아? 그치? 안 되겠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우리 김재현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너네 1학년 때 왜 우리 최척전 소설 배웠었지? 최척전 같은 경우에서도 일정한 어떤 구조가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일정한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만남, 이별, 재회, 만남, 이별, 재회, 이러한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understand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네 생각에 뭐야, 죽었잖아, 이야기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자,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 전개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했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얘들아, 그럼 여기서의 그 도적의 무리는 당근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 For you? 이 도적의 무리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아까 그렇지. 홍건적.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대답 굉장히 잘하시네요. 훌륭합니다. 맞아. 공민한테.
자,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자, 그러나 지부님이 병화라는 건 이제 전쟁으로 인한 그 재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터벌이가 없었다. 다시 아내 집에 가봤어. 최신우의 집에 가봤단 말이야. 전쟁 때문에 성할 리가 없겠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망체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누각에 올라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엉엉엉 보고 싶어 이렇게 울겠죠. 여러분들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자,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완연히 뭐였다? 한바탕 꿈만 같았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사성어를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고사성어는 여러분 그러면 뭘 써주면 될까요? 한바탕 뭐 같았대? 꿈만 같았대. 그 일이. 그렇습니다. 맞다. 공꿈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남가인율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얘들아? 또 뭐도 있을까요? 잘 써주셨거든요. 뒤에 몽, 코적지몽, 일장춘몽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쌤은 여기다가 일장춘몽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탕에 뭐 같았다라는 거예요? 동꿈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덧없음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일장춘몽이라는 고사성어들을 쓰게 되죠. 이생규 정전에서는 있잖아, 얘들아. 이러한 고사성어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 여기서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쌤이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고사성어들을 물어볼 거야. 그럼 너네들이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어려운 고사성어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따가 실제로 기출문제도 저랑 같이 풀어볼 텐데 거기 기출문제에서도 고사성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죠? 됐어, 얘들아. 한바탕 이제 꿈만 같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미 죽었으니까 다 이런 일들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요. 귀걸이도 했대.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춘. 배경이 뭐예요? 달이 비치는 밤이에요. 나잇이란 말이에요. 낭하에서. 낭하라는 건 복도를 얘기하는 거.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뚜벅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자, 살펴보니 얘들아,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서 있었대. 너네 믿겨져? 저 식으로 갔잖아. 죽였잖아. 죽였대. 미안해. 죽었잖아. 근데 아내가 갑자기 여기 나타난 거야. 소름. 그치? 완전 소름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들아, 그럼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귀신 나오기 딱 좋은 배경인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비현실적인 일이야. 우리 이런 것들을 무슨 요소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입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인가? 그치? 어떤 요소야? 비현실적인 일이 이렇게 나타났잖아. 맞잖아. 그렇지. 우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 요소, 신비적 요소 괜찮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우리 이생규 정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기적인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렉트로닉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굿잡.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봐봐봐. 분명히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있음이 없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어. 야, 내 머리는 뭐야? 아니야. 내 아내는 죽었어. 근데 내 가슴은 뭐야?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치,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섰던 거지. 그치, 죽은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치,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죽었는데, 어라? 부인은 어디로 피란에서 목숨을 보존했어? 여인은 이 선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정이라 함은 중략 부분의 내용인 건데, 둘이 만나서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흥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 그런 이야기까지 쭉 이제 울면서 이제 이생한테 다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부분이 여기 중략 부분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맞아, 구구절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둘이 만난 거잖아. 어쨌거나 얼마나 서로 그리워했던 관계니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자,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비운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얘들아. 여기에 해당하는 고사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있잖아, 이야기를 할 때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두, 이거 다 계획인가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것도 있긴 하지만 흥한 것이 다하면 슬픈 일이 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흥으로 시작해. 쌤이 초성 하나 줄까? 보여? 그렇지. 와, 우리 승우 잘한다. 나연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진아, 욕 쓰면 안 돼. 맞습니다, 여러분들. 흥한 것이 뭐하면, 다하면 뭐가 온다라는 거야. 그죠? 슬픔이 온다라는 이 고사성어를 여기에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재환신. 자, 환신이라는 건 인간의 몸인 거잖아. 원래 죽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다시 환생을 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정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남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얘들아, 그럼 봐봐봐. 여기서 지금 3세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자, 이생규 장전은 이제 다양한 어떤 사상이 바탕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쵸? 그랬을 때 3세의 깊은 인연은 여기서 어떤 사상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상? 너네 딱 생각이 날 텐데, 3세의 인연이라고 했었을 때. 유교? 그렇습니다. 전생, 현생, 후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그래요. 맞아요. 불교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교의 뭐랑 윤회 사상이랑 여기에서 뭐가 되어 있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나 저 노래 할 줄 알았지. 내가 유교걸 불러주고 싶었거든. 이따 유교걸도 나옵니다. 그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 자,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남궁께서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을 안 하겠니? 이생이 여기에서 당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뭐래?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치, 다시 이들의 인연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여러분들. 됐나요? 그쵸? 자, 여기 집중하라고 여기서 유교걸 하지 말고. 맞아요, 우리 애들이 정말 흥도 많고 재미있는 애들인데 수업 시간에 잘 티가 안 나는 그런 애들이기는 합니다. 맞죠, 얘들아? 과제집 잘 풀고 있어요? 그쵸? 검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다 그 강의 보면서 문제 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터널 러브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생과 사를 뛰어넘는 사랑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맞습니다. 진령이 안녕. 놓고 왔어요. 내가 저 핑계는 진작에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3번이나 가약을 맺었대. 자, 첫 번째 가약은 뭐예요? 담 넘어서 누구를 최신녀를 보고 어떻게 돼? 서로 사랑에 빠진 거.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된 거. 두 번째는 뭐 한 거? 두 번째는 혼인을 올렸죠. 재혼은 또 뭐야? 두 번째는 뭐야? 그치, 혼인을 한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뭐예요? 그치, 환생해서 이승에서 다시 만난 거. 이렇게 3번의 가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3번의 가약, 3번의 만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여기에서요. 네, 맞습니다. 62쪽까지입니다. 네. 됐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네들도 아마 느낄 거야.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자, 잘 들어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에 어떤 해당하는 안 좋은 일들도 뭐예요? 방해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4글자로 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자, 좋은 일이 있으면 방해가 되는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손목생께서 굉장히 잘 입력을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역시 갈무리 선생님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여기 해당하는 고사성어는 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호사. 다, 마.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 다 몰라도 고사성어는 오늘 다들 건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됐어요? 자, 학원은 마침내 몸에 얼었다. 자, 이 선생님이 이제 깜짝 놀라서 물었어.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네. 여인은 원래 죽은 목숨인 거잖아요.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는 저승으로 돌아만 가야 한다. 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 두 번의 이별이 있었어. 그치? 총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여인이 목숨을 잃었잖아. 근데 이제 세 번째 이별인 거네요, 여러분들. 자,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승시켜서 잠시 낭군을 베어서 시련을 풀게 했대. 얘들아, 그나마 이 여인이 다시 이승에서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 그렇지.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 때문에 이승에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여기에서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개에 일종의 뭐를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요, 필연성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쌤이 다시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진짜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물론 쌤은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아. 워낙 투명한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 새해여서. 아, 절대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부끄러운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정직하게. 선생님은 정직하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자,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살았던 거야. 이 몸을 환생시켜서 잠시 낭군에 대해서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뭐 할 수는 없대, 유혹할 수는 없대. 자, 그러면 뭐하고 뭐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자기는 어쩔 수밖에 없다?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는 찰나 이제 술을 한 잔 올리면서 이제 시를 읊고 있는 거야.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인이 시를 읊는 거지, 여기서.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도적대가 밀려오는 게 언제야, 얘들아? 그 홍건적의 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아가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앙이라는 거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앙 누구예요? 누구? 아시나요? 자기 자신. 우리는 누구? 맞아요. 이생 부부예요. 이생하고 이 최씨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똑똑해. 여기저기 흩어진 애고 누가 묻어주리. 그러니까 홍원적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죽었잖아. 그때 시체도 제대로 이제 수습이 안 된 거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자, 피투성이 그 유언은 하소연할 곳도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이여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 한다.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진 거잖아. 이거 뭐 나타내는 건데? 이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보통 원앙이 이제 부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자, 여인은 이제 저승으로 가게 될 거고 이승은 어디에? 이승에 남아 있을 거니까 이런 이승과 저승 사이에 뭐가 드러나 있는가? 거리감이 드러나 있는 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기 어떤 정서를 이렇게 뭐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say goodbye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이별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을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시의 기능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뒷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뒷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여기다가 해놨어, 얘들아. 이런 삽입된 노래, 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기는 했거든요. 뭐 지금 외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여운이 굉장히 슬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지, 얘들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인물의 무엇을, 이 인물의 정서를 굉장히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슬프다라는 게 그냥 느껴졌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독자에게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주게 마련인 거죠. 이게 줄글로 써내려간 것보다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여운이 더 와닿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까? 낭만적인 분위기. 자, 쌤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와. 되게 뻔한 문제 같은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야. 언제는? 내신 때는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모의고사에서도 나와. 자, 그 다음에 서사적,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암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보세요.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를 한답니다. 자, 서사적 전개는 뭐예요? 바로 소설이에요. 얘는 뭐야? 줄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쭉 줄글로 가다가, 자, 거기에서 서정적 감흥이라는 거. 우리가 서정관례에 해당하는 게 뭔데? 시. 그죠? 운율이 느껴지는 시란 말이야. 이 시를 넣어서 어떻게 이런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 한신문 비워놓고 저런 거 찾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갈무리 쌤들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꿀팁,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유형 나온다 라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고 계시죠. 바로 이런 것들이 릴레이 특강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내신 할 때 꼭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그만둔대. 자, 이 부분들은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결말이 궁금하죠, 여러분들?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어떤 엔딩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이 남자는 말이야, 완전 여인 발악이란 말이야. 어떻게 돼?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황천이 뭐야? 나도 차라리 저승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찌 무려의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에 난리, 여기서의 난리라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홍건적의 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친척과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사성어도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홍보익산 뭐야? 넋이 나가는 거야?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아니, 흩어져서 날아간다라는 뜻이야. 해로해로는 음성상징어 아니야? 여기에서 사방으로 날아서 흩어진다. 여기다가 초성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초성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썼나? 사방팔방 여기 썼어. 사방으로 흩어 날아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방팔방 괜찮다. 가정 파탄 누구야? 일로 와. 가정 파탄 누구야? 근데 뒤에 거 되게 재밌었어. 위에 거. 맞아, 얘들아. 사방으로 날아간 풍비박산입니다. 너네 풍지박산 아니에요. 풍비예요. 날비자 써서. 아셨죠, 여러분들? 이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풍지 아니야. 풍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 흩어졌단 말이야. 그 뭐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이 부모님의 유고를 장사 지내준 것도 다 부인이 다 그렇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의 말씀에, 자, 부모님이 뭐 했을 때, 살아계실 때는 예전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전로서 장사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자, 여기에서 이 이생은 맞습니다.
누가 저렇게 대답을 잘했을까라고 봤더니 역시나 우리 재현쌤께서 대답을 해주셨네요. 저 학생이 지금 칭찬하려고 했거든. 그렇지, 유교적 가치관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생의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효로 대표가 되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한테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요. 맞아요? 자, 이런 일들을 모두 다 뭐가? 그치, 부인이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효를 잘 지키고 인정의 두터움 때문에 감격해 마지 않았으면 very very thank you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라는 건 왜 그런 거야? 홍건적의 난 때 어쨌거나 부인을 지키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순효라는 건 효성을 바친다, 효를 바친다라는 걸 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뭐래? 저승으로 가지 말고 나랑 이승에서 100만 년 살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무 애절하지 않나요? 이생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치 얘들아? 같이 머물렀다 갔으면 참 좋겠지만 맞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이렇게 노래를 진짜 딱 이 BGM이 나와주면 딱 맞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널 보내. 딱 이 부분이란 말이지 얘들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슬프죠? 자,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고 이제 봤었을 때 그래, 나 너랑 같이 이승에 머무를게 라고 여기서 대답을 할까요? No. 자, 낭군의 수명이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자, 저는 이미 저승의 명구에 어떤 근거를 들고 있어? 저승의 명구라는 건 이름이 적힌 장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맞지? 거기 명구에 있으니까 나는 다시 뭐 할 수밖에 없어.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얘들아. 맞지? 그렇습니다. 데스노트에 이름 적혀 있습니다. 나 가야 됩니다.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별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쵸? 자,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제 그 유골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유골을 좀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생의 제안을 거절한 거야. 나는 이승에 남아있을 수 없고 명부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승으로 가야만 해. 너랑 뭐 해야 돼? 굿바이 해야 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유유. 눈물이 진짜 왈칵왈칵 쏟아지죠?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남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say goodbye 합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 말을 마치자 점점 뭐해졌어? 사라졌어. 그쵸? 이 부분도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벌을 거두어 부모의 곁에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생이 과연 잘 살까?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을 보냈잖아. 그리고선 잘 살 것 같아? 자, 봐.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 달 만에 그도 세상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전소설의 결말은 어때? 해피엔딩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생도 따라갔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된 거죠. 자, 어떤 결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맞아.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고 있어. 너무 슬프지 않니, 얘들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리워서 간 거잖아요. 이런 결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생규 장전이 여기서 이제 결말을 맺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치. 진정한 사랑은 저런 거지. 그치, 얘들아. 정말로 사랑하면 같이 따라가 죽고 싶은가 봐요. 쌤은 잘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생규 장전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내용은 이제 다 파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핵심 내용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아까 갈래는 봤었을 때 무슨 소설이었습니까?
맞아요. 한문소설이었어요. 자, 한문소설이면서 무슨 소설일까요, 여러분들? 아까 이 소설은 어떤 요소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어떤 요소가 나타나죠? 연애소설, love story, 애정소설. 네,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현실적인 사건, 일렉트로닉,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격도 낭만적이고 비극적이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점 칸도 여기에서 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 글의 시점은 뭘로 가시면 될까요? 대부분의 고전소설의 시점이 사실은 이 시점이거든요, 여러분들. 뭔 시점이다요? 그렇죠. 작가는 뭐죠, 여기에서? 맞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맞죠? 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주제는 뭐야?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어떤 사랑입니까? 애절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지? 자, 근데 특징적인 걸로 좀 살펴봤었을 때 여기서의 주인공들은요, 어떻게 돼?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무엇인가랑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결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현실의 제도. 첫 번째, 반대 둘의 만남을 방해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치? 부모가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어떤 유교적인 이념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아까 얘기했었던 뭐가 있었어? 홍건적의 난이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운명이라는 건 뭐야? 여인이 뭐예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승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 사이에서의 대결 같은 것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타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거는 쌤이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많이 했어. 정기적인 특성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잘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삽입해서? 아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 페이지 빼서 이제 특징으로 살펴봤었던 부분인 거잖아. 그치? 중간에 뭐를 삽입해서? 그렇습니다. 시를 삽입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정리는 이렇게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현의 원인과 결과 부분으로 한번 살펴봤었을 때, 자, 첫 번째 실현은 왜 그래? 문벌의 차이, 집안 차이야. 그지? 자, 그래서 실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둘이 뭐 했어요? 둘이 뭐 했어요? say goodbye 했어요. 여러분들. 그쵸? 이별을 했습니다. 맞나요? 이별을 했고, 맞아.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실현인 거니까 이 부분은 실현으로 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실현의 원인, 여기 뭘로 가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실현은 뭐 때문이었었어, 얘들아? 원인이 홍건적의 뭐였어? 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죽임을 당했죠. 여기서는요. 결국에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현의 원인은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치. 아까 우리 결국에는 이 여인이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 명구의 법칙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바로 뭐? 그 명구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명구의 뭐다?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결과 둘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어지게 된 거고, 이서생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을 따라서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새드 엔딩으로 결국에는 끝을 맺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게 저승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거나, 그렇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장면 맞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운명적 갈등이 다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부분인 거죠. 얘들아, 그러면 이거 한번 대답해 볼래? 자, 이 글에서 전기적인 요소 어디서 나타납니까? 보실래요? 어디서 나타나죠? 그쵸? 여기서 지금 어디서 나타나냐고 봤었을 때 최여인이 뭐 하는 부분? 한생아, 아이고야.
쉐어인이 뭐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맞습니다. 환생한 부분. 그치?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그 환심으로 나타난 그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소설 속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를 집어넣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선 너네 봐봐봐. 아까 우리는 주인공이 홍건적의 난 때 죽어서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러다가 여기 다시 대사 왔잖아? 환생을 했잖아? 어때? 독자로서?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밌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이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무엇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흥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독자의 무엇을 흥미를 높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 너네들 되게 재밌었잖아. 이생규 장관 하면서.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자, 얘들아,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 그쵸? 생과 사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었었단 말이야. 맞죠? 그런 작품의, 맞아, 둘의 사랑이었어. Eternal Love 였단 말이야. 자, 그럼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지? 얘는 그래서 무엇을, 이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효과가 여기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너네 혹시 그 링크로 해서 그 교재 뽑으라고 했었을 텐데 교재 뽑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뽑았을까요? 안 뽑았다에 한 표. 그래서 이거 교재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실제로 뽑았어? 잘했네. 실제로 내신 기출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여기에 있는 빈칸들은 우리가 같이 채워본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게 실제 이제 실제 뭐냐면 기출 문제들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자꾸 이럴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보편적인 문제기는 해. 맞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아까 삽입된 그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A부터 E까지를 한자성어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런 고사성어 문제들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갈등 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삽입된 시의 효과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에서. 그리고 독자의 반응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이 뭐가 된다?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다 링크로 해서 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다운받아서 문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문제는 어차피 같이 풀어볼 건 아니고 이거 다시 뽑아서 풀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이생규 장관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고 많았습니다. 설날도 끝났는데 과제집도 문제 다 풀었을 거야. 자, 다음 주는 우리 릴레이트강 마지막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곧 내신을 해야 되니까. 자, 다음 주는요, 우리 빵쌤의 만세정 수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만세정이 굉장히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빵쌤이 빵도 선물을 하실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똑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접속을 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쑥쌤이랑 진행한 이생규 장전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